자, 안녕하세요. 영화는 꿔다는 보릿자루 마냥 갖다 놓고 지랄말 하는 방송, 전문성과의 거리두기를 지향하는 방송, 소소한 지적 허용을 채굴하는 방송, 어디 영 좀, 어디서 영화는 좀 봤니? 진행제작 연출 기타 등등을 맡고 있는 빌바오입니다. 오늘은 34번째 시간 최강야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10일 동안 업로드가 없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업로드가 뜸한 적이 없었는데요. 어디 좀 멀리 갔다 왔습니다. 일신상의 이유고, 당장은 좀 밝히기가 좀 면구스러운 부분이 있고, 뭐 그렇다고 뭐 범죄는 아닙니다만, 네, 그렇고요. 언젠가는 밝혀도 될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조금 조심스러운? 사실 별일 아닙니다. 네, 그렇고요. 그동안에 그래서 녹음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어가지고 쉬는 시간에 대본은 좀 쌓아뒀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 주말에 폭풍 업로드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10일 동안 녹음을 못하면서 느낀 점이, 내가 지금 요새 제일 좋아하는 일이 이 팟캐스트 작업이라는 걸 좀 깨달았어요. 일주일 넘게 막 못하니까 얼른 막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일정을 조금 당겨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원래는 공백이 한 일주일 더 늘어질 수도 있었는데, 좀 당겨갖고 올라와서 다시 녹음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새로운 취미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좀 즐거운 시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해보야겠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왔네요.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지난 피지컬 100편에 이어서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 왜 하냐? 뭐 예능 프로그램 다뤘던 것이 생각보다 반응도 있었고, 저 자체로도 하는 게 나름 신선해서 좋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스포츠에 열심히 관심을 많이 가졌을 때가 있었는데, 그쪽에 관련된 지식들을 나름 쌓았거든요. 물론 많이 부족하죠. 그런 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아서 특별히 오늘은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를 가져왔습니다. 자, 최강야구의 첫 번째 미덕이라고 하면 위치 선정이 아주 적절합니다. 정말 절묘해요. 스포츠에서 위치 선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처럼 이 프로그램도 보면은 위치 선정이 거의 이 프로그램의 흥행의 밑거름, 프로그램의 본질을 정확하게 만들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걸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첫 번째, 유명한 은퇴 선수의 인지도와 실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활용을 하는 거죠. 일단은 유명한 게 어떤 의미가 있냐? 시청자들과의 심리적 거리가 적다는 겁니다. 예능은 사람들이 편한 마음으로 보려고 하잖아요. 그런 심리들이 좀 있죠. 그래서 예능의 프로그램 스타들이 잘 안 바뀌고 오래오래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한도전 멤버들이 여전히 예능에 나오고, 1박 2일에 나왔던 멤버들이 여전히 예능에서 나오고, 런닝맨 같은 경우도 지금 13년째인가요? 14년째인가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뭔가 시청자들이 막 오랫동안 시간을 보면서 정을 쌓았던 프로그램들의 출연자들은 여기저기 많이 나오면서 저 사람 또 나왔네가 지겨운 느낌이 아니라 저 사람 또 나왔네? 이렇게 정으로, 반가움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능은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은퇴 선수라고 하면 팀에서 주축 선수로 뛰기도 했고, 뭐 대표팀에도 가고, 중요한 뭐 코리안 시리즈 이런 데도 많이 가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눈에 익은 선수들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에게 향해서 특별하게 인물 소개를 따로 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인물을 보게 만드는, 정을 갖고 보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또 여기에 출연하는 선수들이 은퇴도 길게 한 3년? 4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선수들이에요. 나이도 40 전후가 좀 제일 많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신체적으로 능력이 살아있고 은퇴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감각도 살아있는, 거기다가 시청자들에게 인지도도 있는 그런 인물들을 주로 가져와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기의 수준도 보장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아마추어 선수들에 대한 조명을 하고 있는데, 체력 소모가 많은 포지션이 야구에 있습니다. 이른바 센터라인이라고 하는 포수, 그 다음에 유격수, 그 다음에 중견수 이렇게 하는데, 중견수도 사실 저는 젊은 선수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그냥 은퇴한 레전드 선수를 쓰고 있는 것 같긴 하고요. 유격수와 포수에서는 신인 선수들, 아마추어 선수들을 데려와서 기용을 했죠. 그거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유격수와 포수는 일단 체력 소모가 많기도 많은데다가 그들의 활동량이 떨어지면 경기의 수준이 훅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젊은 선수들을 기용했다는 것도 일단 팀적으로서도 되게 좋고요. 이 선수들이 어떤 어려운 수비를 계속 해내면서 팀에 기여하는 모습도 보여줘서 아주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유현인, 윤진호 같은 어떤 대학 선수들 같은 경우는 큰 경험을 선사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아주 좋은 거죠. 또 고등학교 대표팀, 고등학교 그냥 팀들, 상위권 고등학교 팀들, 연령별 대표팀, 뭐 대학교 팀 이렇게 계속 붙어왔는데 이들에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팬들이 아마야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해주는 거죠. 사실은 뭐 우리나라 아마추어 야구 팀들은 보면 운동하는 환경도 이거 선수들이 운동하는 거 맞아 싶을 정도로 악조건 속에서 운동하는 선수들 되게 많고 뭐 컨테이너 숙소 뭐 많죠. 텅 빈 야구장 뭐 이런 데서 하는 선수들이 많아요. 그만큼 힘든 환경에서 열심히 꿈을 쫓아가고 있는 선수들이 많은데 그 선수들이 동경하는 대상이 될 수 있는 레전드 선수들을 직접 붙게 만들어주는 거죠. 엄청난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중 앞에서 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엄청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사실은 뭐 아마추어 리그는 가족 친구들 말고는 거의 뭐 관중이 없다시피 하니까 그들에게는 사실 관중 앞에서 뛰는 것이 엄청 벅찬 감동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또 미국처럼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스포츠에 많은 영향권에 들어있지도 않고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그렇기도 하죠. 또 인구에 비해서 선수가 많은 느낌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선수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은퇴 선수들이 주는 추억이나 편안한 분위기들이 있어요. 진짜 보면 지금 나오는 주요 선수들이 보면 뭐 08 베이징 올림픽의 주역이기도 하고 아니면 뭐 WBC나 이런 큰 경기에서 영웅적인 활약을 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 선수들의 팬은 자연스럽게 최강야구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수의 플레이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큰 행운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역 선수 못지않은 그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나이대, 은퇴하지 오래되지 않은 선수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 이 선수들이 만들어내는 특유의 그 선수들끼리의 친한 분위기가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다른 팀이어도 같이 경기를 하면서 오랜 시간, 20년 이상 보면서 추억을 만든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내는 케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좀 잘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방영 시점도 기가 막히게 월요일이에요. 야구가 없는 날이죠. 그리고 또 야구가 끝난 시즌, 그러니까 뭐 12월 이후 그리고 3월까지 이 시즌에 이렇게 최강야구가 야구를 보고 싶어하는 시청자들의 욕구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스포츠가 차지하는 위치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한국의 프로스포츠들이 사실 기형적으로 생겨났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지역사회를 통해서 그걸 기반해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팀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의 지도 아니면 뭐 강요 아래 기업들이 이제 돈을 써서 팀을 만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프로리그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규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모도 있고 뭐 수준도 꽤나 세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높은데도 불구하고 관심도가 그렇게 크진 않죠. 큰 국제대회 때나 이렇게 대표팀에 많이 관심이 가는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스포츠에 대한 관심은 그런 정도죠. 근데 그것도 사실 옛말 같기도 하고요. 큰 대회, 뭐 올림픽, 뭐 월드컵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열중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만큼 요새는 볼거리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 미국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스포츠가 그 동네에 뭐 고등학교, 그 동네에 대학교, 그 동네에 뭐 트리플 A팀, 더블 A팀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와 딱 붙어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함께 가는데 스포츠 경기라는 것이 지역사회의 큰일이 되긴 하는데 우리는 사실 그 지역사회의 큰일이 스포츠가 되는 경우는 잘 없죠. 생각보다 스포츠에 대해서 무심하고 잘 모르고 이런 분들도 되게 많아요. 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어릴 때부터 스포츠를 꾸준히 하게 하는 환경, 스포츠에 많이 참여하고 직접 보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스포츠에 대해서 무심하고 잘 모르는 분들도 사실 많다. 그런 분위기, 한국만의 스포츠 분위기. 그러니까 약간의 뭐랄까요, 격차가 있다고 할까요? 그 선수들의 수준이나 아니면 프로리그의 수준은 높은데 생각보다 관심도는 낮은 그 격차가 있는 거죠. 그게 대중들의 관심도와 프로리그의 수준이 어느 정도 비례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느낄 때는 프로리그의 수준보다는 관심도가 조금 낮은 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격차를 예능스러운 접근, 최강야구 같은 접근으로 메워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전문적인 해설, 뭐 데이터 위주로 하진 않거든요. 최강야구의 해설이라는 게. 캐릭터다 팀 자체에 집중을 하고 있지, 뭐 경기 내용의 밀도 높은 분석을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 선수 상대 타율이 얼마고 상대적으로 뭐 어떤 분석할 했을 때 타율이 얼마고 뭐 타구 방향은 어디로 날아가고 타구 스피드는 어느 정도고 뭐 이전에는 어떤 실책을 했었고 어떤 경향이 있고 뭐 이런 건 내용이 많습니다. 그냥 그 선수 캐릭터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하고 그리고 그 캐릭터들 간의 케미에 집중을 하고 스토리텔링에 집중을 하죠. 그러니까 야구를 잘 모르는 시청자들도 야구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지더라도 최강야구를 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적절한 위치 선정을 해냈기 때문에 흥행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뭐 단편적으로 지난 12월 20일에 두산 베어스와 했던 이벤트 경기에 겨울인데 만원 관중이 들었다. 이건 엄청난 대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냈고 레귤러로 자리 잡는다. 단순히 프로그램이 레귤러로 자리 잡는 게 아니라 실제 구단처럼 계속 운영되는 구단처럼 자리를 잡았다는 게 진짜 대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은퇴 선수 영입하고 코치도 영입하고 또 적절하게 또 팀을 떠나기도 하고 이러면서 최강야구, 그러니까 최강 몬스터즈의 역할이 있잖아요. 프로와 아마 선수들 간의 연결고리 하는 역할을 하고 또 그걸 방송으로 풀어내는 그 역할을 하면서 매년 의미 있게 계속 자리 잡을 수 있는 위치 선정을 스스로 해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최강야구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야구를 소재로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야구의 특성이 있는 거죠. 야구는 경기 중에 사실 이제 인플레이 시간, 그러니까 선수들이 실제로 움직이고 뛰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죠. 어떻게 보면 이제 플레이에 대한 대기 시간이 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수가 공을 던지고 타자가 타격을 하고 그 타격된 공에 대해서 수비수들이 반응하고 그걸 볼 처리하는 시간, 그걸 따져보면 사실은 그렇게 그 시간이 전체 경기 시간에 대비해 보면 뭐 축구나 농구에 비해서 상당히 정말 짧은 편이죠. 대기하는 시간이 훨씬 길어요. 긴 대기 시간, 중간중간에 들어오는 긴 대기 시간에 더그아웃의 표정이나 반응이나 선수들 간의 소통이나 이런 예능적인 요소들을 많이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뭐 경기 전부터 뭐 라커룸에 모여서 얘기하는 것부터 감독들과 선수들의 대화하는 거, 몸 푸는 거, 그 다음에 경기 끝나고 나서도 뭐 디프리까지 이제 경기를 중심으로 놓고 가장 재미있는 장면들을 다 뽑아서 쓸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대기 시간도 스스로 흘려보내지 않고 재미 장면 있으면 뽑아서 프로그램으로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구에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 있어요. 인플레이 시간, 실제 플레이 시간이 되게 짧다는 것. 근데 이거를 오히려 역이용해서 예능적인 요소를 잘 채워 넣어서 오히려 스토리텔링이 강한, 예능적인 성격이 강한 프로그램으로 바꿔냈다. 이건 상당히 영리하고 아주 영리한 선택이기도 하고 야구에서만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같은 방송사에 뭉쳐찬다가 있는데 뭉쳐찬다는 축구기 때문에 경기 시간 내에서는 사실 예능적인 요소를 찾기가 어려워요. 해설이나 벤치 반응 정도를 삽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경기 안에 뭐 자막 정도 경기 시간 안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분량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최강야구에 비해서 억지로 막 예능적인 게임을 막
집어넣고 뭐 선수들의 케미를 발생시킬 만한 투닥거림을 약간 이거는 좀 연출이 들어간다 싶은 느낌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자연스럽지 않게. 근데 최강야구는 그냥 경기를 준비하고 경기를 하고 경기 끝나고 뒤풀이하고 이런 그 과정만 보여줘도 충분히 예능적인 모습을 좀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게 좀 차이점이잖아. 그러니까 축구는 경기 시간 안에서는 사실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 안에 뭘 삽입하기가 흐름상 맞지 않는 거래요. 그렇습니다. 또 뭉쳐야 찬다 같은 경우도 뭐 보면은 약간의 억지 케미 좀 있어요. 억지 케미. 그러니까 전문 예능인이 아니라서 뭐 그 재미가 덜한 부분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최강야구 멤버들의 어떤 인연에 비해서 그들의 친목이 사실 뭐 몇 년 안 되기 때문에 약간의 뭐랄까요. 그 오랜 시간 세월을 같이 겪으면서 만들어 온 사람들의 그 친한 느낌과는 비교가 안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뭉쳐 찬다 같은 경우는 전문 예능인들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 웃음을 좀 짜내는 느낌? 이런 것들이 좀 있죠. 뭐, 김용만 씨나 김성주 씨나 김종현 씨가 하는 역할들이 있어요. 그것이 그 선수들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의 그 전문 예능인들의 기술로 만들어지는 재미랄까? 느껴지는데, 근데 최강야구의 재미들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람들의 인연이 뭐 30년, 뭐 20년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찐친들이 만들어지는 케미는 사실 그거 못 따라가거든요. 네, 그거가 뭐 야구 선수 문화가 있죠. 약간 선후배 문화 개그랄지, 뭐 아니면 뭐 선배가 후배를 뭐 약 올리면서 하는 개그도 있고 반대로 그걸 역이용해서 후배가 선배를 잡을 때 웃기는 것도 나오고 약간 선배가 못하면 후배들이 놀리는 그런 게 오히려 선후배 간의 수직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 웃기는 그런 게 있는데 이 사람 그게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정말 오랜 시간 제가 지켜봤기 때문에 서로 친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 운동선수들이 만들어내는 재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 재미도 최강야구에서 잘 살려내고 있다라고 봅니다. 실제 경기 말고 예능에서만 할 수 있는 시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대단한 기획은 사실 아니죠. 은퇴한 선수들 데리고 예능하는 거는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죠. 그 뭐 메달리스트들 모여서 하는 운동 프로그램 같은 거. 근데 여기 말씀드렸지만 전문 예능인이 없다는 건 아주 좋은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뭉쳐야 찬다도 나쁘지 않지만 그 예능인들이 거기 들어가죠. 근데 선수들이 약간 예능인들의 호흡에 맞춰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찐인 선수들 사이에서 느껴지는 재미는 사실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예능인들이 있으면 안정적인 진행도 있고 평균적인 재미를 뽑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사실은 그 선수들 간의 찐 케미에서 나오는 것에 비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강야구에 나오는 선수들이 선수도 했다가 코치도 했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최강야구만의 독특한 룰이죠. 그러니까 감독 역할을 하는 이승엽도 가끔 타석에 들어가고 경기 라인업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좀 부진하면 코치로 가고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이제 진짜 팀이었으면 그게 불가능한데 최강야구는 예능이니까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선수들이 코치까지 하니까 되게 평등한 느낌 되게 좋고요. 그리고 코치로 데려올 수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인지도가 낮을 수도 있는데 그냥 선수들을 이용해서 코치로 활용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출연자가 없는 그런 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리그 선수, 독립리그 선수를 데려온다는 것이 단순히 팀에 활력을 주는 것 이상으로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내기도 되게 좋아요. 특히나 뭐 주로 인기가 꽤 있었던 유현인 선수와 윤준호 선수가 그 뭐 실수도 하고 뭐 잘했기도 하고 이러다가 프로에 진출할 때 그 느낌이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뭔가 그들이 고등학교 때 지명받지 못한 서름을 최강야구에 와서 꽃을 피우면서 결국엔 프로에 간 것 같은 느낌? 실제로는 사실 개인적인 연마가 더 있었겠죠. 뭐 최강야구 했다고 프로에 가진 않았겠죠. 그러나 그 과정을 어떻게 보면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뭐랄까 시청자들로 하여금 왠지 내가 이 사람이 성공하는데 도움이 된 것 같은 뿌듯함을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성장 스토리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대학리그 젊은 선수들을 데려와서 쓰는 것이 아주 좋다라고 보고요. 또 예능에 맞는 캐릭터들도 꽤 많이 발굴을 해냈어요.
그러니까 전문 예능인이 아니고 그냥 선수들 사이에서 재밌는 캐릭터들이 꽤 있는 거죠. 정근우 같은 선수도 이제 팀 내 제일 활약을 많이 하는 선수이기도 하면서 그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어떤 분위기 메이킹이 있거든요. 유희관 선수도 마찬가지죠. 정근우 유희관이 실력적으로 에이스이기도 하면서 선수들 간의 케미를 만드는 쪽에서도 에이스인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스포츠팀의 특성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성적이 좀 낮은 선수들은 발언권이 좀 내려가고 성적이 좋은 선수들은 발언권이 좀 올라가는 이런 특성이 있는데 근데 그 특성을 좀 나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재밌게 풀어내고 자연스러운 재미가 나온 것 같다라고 보고요. 심수창, 박용택, 장원삼, 송승준 약간 구박대기 캐릭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심창 선수는 동네북처럼 약간 성적도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제작진도 심창을 놀리고 동료 선수들도 심창 선수를 놀리고 이러면서 실제 경기에서의 활약보다 이 선수들 사이에 그 인터뷰 언급이 많이 되는 쪽으로 약간 분량을 챙겨가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 또 박용택 선수도 제일 최고참인데 아직 몸이 올라오지 않다 보니까 계속 경기에 뛰지 못하고 경기에 나와도 잘 못하고 이러니까 그 최고참을 놀리는 그 재미 또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 여기서 사실 히트는 장원삼이죠. 장원삼 진짜 웃긴 것 같아요. 야구를 잘했고 정말 잘했던 선수인데 근데 지금 팔꿈치 부상으로 인해서 이제 활약이 좀 미비하다 보니까 그냥 야구 좋아하는 어떤 삼촌 아재 이런 캐릭터 느낌으로 이렇게 합니다. 진짜 재밌는 게 그 마산아재라는 그 야구 용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산에 계시는 야구 팬들, 그러니까 지금 롯데가 경남을 연고로 하지 않고 지금 이제 NC 다이노스가 연고를 하는데 롯데가 경남 연고까지 하던 시절 90년대, 80년대 이럴 때는 이제 격렬한 야구 팬들이 마산에 꽤 계셨어요. 그래서 마산아재라고 이렇게 통칭이 돼서 이렇게 언급이 되기도 했는데, 근데 장원 선수가 또 마산 출신이고 또 그 특유의 그 말빨, 센 그 경상도 삼촌들의 말빨이 있거든요. 그건 제가 좀 익숙하니까 그 캐릭터가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그 더그아웃에서 한마디씩 던지는 거, 인터뷰하는 거, 회식해서 한마디씩 하는 거 이런 게 일단 재밌는 사람이기도 하고 캐릭터도 확실해서 너무 좋습니다. 송승준도 사실 비슷한 거죠. 둘이 이제 경상도 아재 멘트로 둘이 케미도 좋고 시원시원한 멘트로 막 하고 이런 것들이 웃깁니다. 그리고 이승엽 감독도 저 되게 수줍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은근히 나이가 드셔서 둥글둥글해져가지고 약간 선수들 갈구면서 웃기는 그런 재미도 있다. 그리고 김성근 감독도 저는 야신 막 이래가지고 엄청 빡빡하고 막 빈틈이 없는 그런 감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은퇴 선수들이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고 본인도 공식적으로 은퇴를 하고 그냥 방송으로 하는 걸 인식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분위기를 무겁게 잡고 가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그 멘트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나이가 꽤나 있으신데 이렇게 웃기기까지 하시다니 몰랐습니다. 새로운 발견이라고 봐요. 억지로 작가들의 의도, PD들의 연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선수들 사이에 오랫동안 다져온 어떤 세월에서 만들어지는 케미라서 이거는 억지로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없죠. 그게 방송으로 담아져 나온다는 게 최강야구의 대박인 점 중에 하나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선수에게 마이크를 채워요. 그래서 경기 중에도 선수 간의 대화를 하고 또 감독 코치들의 반응도 그 프로그램 안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그아웃을 정말 그냥 바로 앞에서 심지어 안에서도 찍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프로 경기에서는 불가능하죠. 더그아웃은 사실 저 멀리서 찍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예 예능이기 때문에 마이크도 채우고 카메라가 더 가까이 들어가서 촬영을 합니다. 경기장 아예 더 들어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실제 프로야구 중계와 비교를 해보면 프로야구 중계에는 프로야구 경기가 펼쳐지는 경기장 안에 중계팀이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는 느낌. 메인은 야구 경기인 것 같이 보이는데, 근데 최강야구 같은 경우는 이제 곳곳에 촬영팀들이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야구장 하나를 그냥 스튜디오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촬영 장비를 야구장 곳곳에 빈틈없이 배치를 하면서 선수들 안에 마이크까지 채우면서 촬영에 필요한 모든 장비들이 모든 곳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야구장 자체를 스튜디오로 만드는 효과를 만들고 있다.
그것도 좀 눈여겨볼 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프로야구 중계와 비교해보면 분석력, 뭐 심도 있는 스포츠 경기에 대한 이해 이런 건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생동감, 스토리텔링, 뭐 감정의 전달 이런 거는 훨씬 더 잘 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들이 실제 프로야구 중계에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좀 더 경기 안에 더 촬영 장비들이 더 들어가는 시도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팬들이 원한다고 하면 그렇게 또 해야겠죠. 네. 그리고 사실 이제 경기의 수준이 사실 프로야구보다 확실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투수의 구속이나 변화구의 각도나 타구 속도나 배트 스피드나 수비 범위 같은 그런 박진감으로 연결되는 어떤 속도, 활동량 이런 것들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 선수들이다 보니까. 그럼 만약에 이거를 실시간 라이브로 야구 중계처럼 봤다면 사실 좀 실망을 많이 할 거라고 봐요. 재미도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기억하는 레전드 선수들의 실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 떨어질 수밖에 없죠.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예능은 라이브가 아니잖아요. 그림이 될 장면들만 쏙쏙 뽑아서 살려낼 수 있습니다. 경기 수준이 좀 떨어진다 싶은 거는 내보내지 않고 좋은 장면만 여러 번 내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치팅이라고 봐도 될까요? 근데 뭐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뭐 재미가 있으면 되니까 그림이 될 장면을 쪽쪽쪽 살려서 쓰는 것도 아주 유리한 면이다. 프로야구 중계에 비해서. 자, 여기서 제가 또 보다 보니까 이 스포츠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좀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모바일로 강렬한 장면을 어디서든 어릴 때부터 쭉 봐왔던 젊은 세대에게는 스포츠라는 컨텐츠가 점점 매력이 없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야구 같은 경우는 타격이 더 클 수 있죠. 다른 스포츠에 비해. 실제로 메이저리그 팬들이 점점 고령화돼서 고민이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KBO도 사실 그렇다고 보고 있어요. 야구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지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실제 라이브 경기를 다 보면은 2-3시간씩 가잖아요. 근데 2-3시간 안에 실제 액션이 이루어지는 시간, 아까 말씀드린 그 시간이 얼마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빈 시간을 그냥 뭐 해설로, 자료로 보면서 보는 어떤 정지하는 느낌이 대기하는 시간이 많다라고 또 볼 수 있고, 축구 같은 경우도 뭐 골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플레이는 사실 몇 초면은 골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사실 수비하고 빌드업하고 또 그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중원 싸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 균열을 만드는데 오랜 시간을 보내고 그 균열 활용해서 공격이 이루어진다고 하고 골이 된다고 하면 몇 초밖에 안 되는. 그나마 이제 야구 축구에 비해서 농구는 골도 많이 나고 공격 제한 시간도 있고 짧죠. 동작 하나하나의 화려함으로 짤로 만들어내도 전혀 이 모바일 시대에 뒤처지지 않은 정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NBA가 그나마 모바일 시대에는 좀 맞는 스포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나머지 이제 야구나 축구는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박진감 넘치는 플레이를 펼치는 그 시간 자체를 늘리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모든 엔터테인먼트는 사실 젊은 세대를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젊은 세대를 잡아야, 어린아이 팬들을 잡아야 가족 전체를 잡을 수 있는 거고, 또 젊은 세대들이 나중에는 더 돈을 벌고 경제력이 올라왔을 때 제일 가장 프로야구, 프로스포츠에 돈을 쓸 사람들이잖아요. 젊은 세대를 잡지 않으면 사실 미래가 없죠. 근데 젊은 세대들은 어릴 때부터 롤 뭐 이런 거 하고 자랐는데, 롤 사실 경기 길면 30분 정도밖에 안 하는데 그 안에 그 짧은 시간 안에 경기의 서사가 다 있고 강렬한 한타도 몇 번씩 나오고 오브젝트 싸움도 막 나오고 이런단 말이죠. 경기가 길어도 30분 안에 끝나는 건데 이 롤의 박진감을 스포츠가 이기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상당히 어려운 도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닝 수를 줄인다거나 뭐 볼 카운트를 줄인다거나 하는 식의 뭐 노력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뭐 축구는 뭐 4쿼터로 바꾸자, 아니면 교체 숫자를 늘리자, 아니면 교체되어 나간 선수도 다시 들어갈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선수들이 쉬는 시간을 곳곳에 주면서 그 쉬는 동안에 비축한 체력을 좀 더 폭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짧은 시간 안에 강렬한 플레이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축구도 좀 변화를 시도를 한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자, 약간 뭐 이거는 뭐 사실 약간의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약간의 뭐 지식 자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강 야구를 보면서 무대 위에 선다는 건 정말 어떤 감동을 주는
걸까? 저처럼 이제 무대 위에 선 경험이 뭐 거의 없는, 뭐 있다고 해도 정말 그냥 기억도 잘 안 날 정도로 그냥 이벤트에 가까운 뭐 그 정도의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저렇게 많은 경기를 뛰고 경험도 풍부한 선수들이 그 이벤트 매치 관중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 매치에는 꼭 경기에 나서고 싶어서 막 열심히 하더라고요. 또 특히나 김선우 해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선수로 보기보다는 해설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성 감독이 너 쓸 수도 있어 라고 하니까 그 해설 중간중간에 열심히 몸을 풀어서 경기에 참여하려고 막 내려가서 막 같이 하려고 하는 그 열정들이 보였어요. 46살, 47살인데. 물론 감독이 시켜서라고 하지만 저거는 본인이 정말 경기에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불타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라고 봅니다. 또 박용택, 정성훈 선수도 평소에는 이제 코치를 하다가 뭐 후배들에게 자리를 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뭐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다가 두산과의 경기를 할 때 만원 관중 앞에 서고 싶어가지고 막 억지로 막 몸을 풀고 하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혹시나 나갈까 준비하는 마음들, 뭐 심수창이나 뭐 장원삼처럼 어떻게 보면 경기를 많이 출전하지 않는 선수들도 나가려고 막 열심히 몸을 푸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많은 경기에 뛴 선수들도 다시 그 관중 앞에 서는 그 희열을 또 느끼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게 엄청난 사람에게 많은 감동, 뭐 열정 이런 걸 불러일으키는 거구나. 내 이름을 연호하는 팬들이 몇만 명씩 있다는 건 그런 느낌이구나. 그렇게 힘든 훈련을 하고 힘든 재활을 하고 지루한 생활을 매일매일 버텨나가는 것이 다 저런 이유 때문에 스포츠 선수들은 저런 거 한 순간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구나. 그런 걸 좀 알았습니다. 많은 관중들 앞에서 자신이 준비한 거를 선보이고 그것에 만족하는 관객들을 보는 거는 정말 많은 흥분을 주는 것 같긴 해요. 그만큼 많은 비판도 받죠. 근데 환호를 받을 때 그때 받는 희열이 엄청난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배우나 스포츠 선수나 정치인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이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경험을 선호하는 건 아마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우들은 이미 인지도를 또 많이 쌓고 필모도 충분한 상황에서 무대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는 영화 현장에서 스태프들 만나지 관객들을 만날 수 없는데 극장에서는 관객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주는 감동이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만 해도 충분한 정도의 배우들도 다시 연극판으로 꼭 한 번씩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는 걸 보면 그것이 확실히 주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정치인들도 보면 한번 그 유세 뽕을 맞으면은 여론조사에는 그냥 지는 걸로 나와도 무조건 당선될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뭐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낙선해도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환호를 받는다는 그 느낌, 그 느낌이 주는 짜릿함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거를 최강 야구를 보면서 다시 느끼고 제 인생에서 그런 경험이 있었나? 생각해보니까 없진 않았어요. 몇 번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한창 이제 재간을 많이 떨고 드립 실력이랄까요? 그게 최고점에 올랐을 때가 20대 후반 정도였는데 그때 뚝섬 유원지에서 한 30명 그 잔디밭에 둥그렇게 앉았을 때 분위기를 막 띄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아주 즐거운 경험이에요. 제 어떤 표정, 말투, 멘트 하나에 사람들이 웃고 좋아해주는 그 경험은 잊지 못하죠. 비슷한 경험 여러 번 있습니다만. 저 좀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저번에 나왔던 소리가 그 얘기했죠. 재밌는 애인데, 아직 그게 방송에서 안 나오는 것 같다. 맞습니다. 저 좀, 나름 못하지 않아요. 내 회식 같은 데서 나름 분위기 잘 띄우고, 재밌게 놀고, 하는데 이 방송에서 아직 그걸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안 온 것 같습니다. 만들어 봐야겠죠. 또 비슷한 경험이 농구를 한창 열심히 할 때 농구 경기에서 3점을 막 연속으로 넣고 이럴 때 그 느낌? 내 중심으로 플레이가 돌아갔을 때 그 느낌? 농구팀에서 성적이 돼서 농구 동아리 선후배들, 형들이 다 저의 이름을 연호해 줄 때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정말 짜릿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직업인 거잖아요. 배우, 스포츠 선수, 정치인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정말
그 성적에 대한 많은 압박을 주고 살아가는 직업이죠. 배우나 스포츠나 선수나 정치인이나 이런 거. 그런데 그것이 정말 힘들고 보이는 것에 비해서 묵묵히 노력해야 되는 시간도 길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걸 놓치지 않고 계속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정말 그만큼 그 자신의 이름이 연호될 때 그 순간에 주는 그 희열이 엄청나구나를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무대에서 각광받는 이 직업들이 사실 선택한 사람들 중에 소수만 그 영광을 누리고, 또 그 중에서도 소수만 꾸준히 또 그 직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정말 스타라고 느낄 수 있는 그 사람들은, 누구나 말해도 이름을 아는 그 사람들의 삶은 뭐 물론 많은 압박과 스트레스가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행복을 많이 느낄 때는 정말 행복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스타의 자리를 바라만 보다가 사라지는 사람이 훨씬 많은 필드니까요. 자, 이렇게 열심히 털어봤는데, 요새 뭐 예능을 예전보다는 많이 안 보지만 열심히 보던 사람으로서 아주 이 최강야구는 매우 기대가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다소 좀 길긴 합니다. 뭐 1시간 반이 넘어가요, 광고 빼면. 하고 싶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쭉 보게 되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최강야구는 스포츠 예능의 새로운 어떤 포맷을 만들어냈다라고 보고요. 그것에는 스포츠의 본질, 그 사람들의 본질을 건드리지 않고 양념만 쳤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 틀을 잘 만들고 거기다 양념을 쳤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스포츠 자체가 아주 좋은 재료라는 걸 인정하고 가는 프로그램이어서 잘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곧 다시 돌아옵니다. 이번 주는 무조건 녹음이야. 갑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 금방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